네, 그럼 지금부터 수투 올인원만 과제풀이 이제 시작할 건데 이렇게 20문제, 센수학 1단원 20문제 풀을 거고 또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시면 각자 확인학습 선생님께 함께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문제는 함수 fx 개형을 이제 구간별로 정의되게 이렇게 줘놓고 나서 나한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극한값이 어디서 존재하지 않냐라고 질문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A가 몇일 때 얘가 이제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다르냐 이렇게 질문한 거랑 똑같으니까 내가 함수를 반드시 이제 그래프로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X값이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 얘는 요 1하고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 이런 직선의 개형을 띠고 있다는 소리고요.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4-x제곱이라는 그런 2차 함수 개형을 띠고 있다는 소리지. 앞에다가 y를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보기가 편하겠죠? 그럼 이 안쪽 먼저 그려보면 꼭지점이 0,4에 있고 위로 볼록인 그런 개형을 띠고 있으면서 1을 넣었을 때 3을 지나니까 내가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여기는 그리고 등호가 안 붙어 있으면 여기가 뚫리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x라는 저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 절편은 원래 몇을 가졌던 애야? 2를 가졌던 애니까 이렇게 내려오게끔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얘는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x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안쪽은 그려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1에서 시작하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1차 함수 개형을 띠고 있겠다 하면 얘가 한눈에 봐도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1에서 이제 불연속이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몇이다? A는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식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얘가 어디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지 항상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4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유형 3번 같은 경우가 전체 다 가우스 문제들 유형 3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 2, 3, 4, 5번이 보기로 주어져 있고 이 중에 값이 가장 큰 것을 질문하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문제를 5개를 풀어야 되고 실제로 값을 다 구해서 그 중에 누가 제일 큰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 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얘는 쉽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쪽으로 들어오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그냥 0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몇이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1의 전체 가우스니까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잖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니까 얘는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분자는 0이니까 얘는 수렴값이 0이네요. 얘는 수렴값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판단을 하기가 항상 저번 시간에도 풀었는데 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x축, y축 그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들어오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의 큰 쪽에서 다가갈 때 y값은 어느 쪽으로 가니 이걸 질문하는 거랑 똑같죠. 0으로 다가가는데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가니까 얘는 0보다 살짝 작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면 되겠지. 0보다 살짝 작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겠죠. 0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우스 x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와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이네? 얘도 수렴값이 0이구나. 그래서 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어. 1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안쪽 값은 1을 넣었을 때 2가 되는데 조금 작은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2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들어오면 1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얘는 1분의 그 다음에 얘 전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이제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체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얘는 음수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도 3번하고 5번이 약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대분수가 아닌 가분수꼴이면 대분수를 고쳐서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얘 대분수를 고쳐주면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 그럼 2는 이미 상수로 나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는 0으로 수렴을 하지만
얘가 완전한 0은 아니고 마이너스 0에 가까운 숫자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얘를 전체 값을 판단할 때 2의 좌극한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2의 좌극한은 이제 수렴값이 몇으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1, 2, 3, 4, 5번 중에 가장 큰 값은 몇이다? 가장 큰 값은 1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3번하고 5번만 조금 생각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답은 1번. 다음은 4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9번 문제는 함수 fx가 역시나 가우스로 주어져 있는, 가우스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함수꼴인데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대. 다시 말해서 0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a값과 b값 사이 관계를 뽑아내서 이 값이 몇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 뭐 얘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를 한번 계산을 해주시고 x가 0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둘이 같다 하면 뭔가 관계식이 하나 뽑아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쓰지 않고 바로 보면 0의 우극한 쪽으로 들어오면 가우스 안쪽은 다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 그럼 0, 0 되니까 얘는 그냥 3이네요. 그냥 극한값이 3이야. fx 극한값이 그냥 0의 우극한으로 오면 3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0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는 가우스 x가 0보다 살짝 작은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상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fx 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제곱됐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값이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극한 좌극한 같다고 이미 얘기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고, 그럼 얘랑 같으려면 a 플러스 2b라는 값이 0이어야 되겠죠. a 플러스 2b라는 값이 0이어야 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분의 2b를 구하려면 한 문자를 다른 쪽으로 넘겨가지고 비율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니까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b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를 양변을 a로 나눌게요. a로 나누면 a분의 2b는 하고 마이너스 a를 a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남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a분의 2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5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0번 문제도 역시나 가우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K로 갈 때, X가 K로 수렴을 할 때, 이 친구가 알파로 값을 갖는데요. 알파라는 상수로 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K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땠다?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나는 역시 또 K의 우극한하고 자극한에서 값을 구해봐야 되겠지? K의 우극한일 때는 일단 준비물 한번 써보면 K가 X값 있잖아요. X값, 가우스 X는 몇이 된다? 얘는 K가 되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K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가우스 EX도 역시나 몇이다? 얘도 그냥 2K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가 살짝 문제인데, X가 K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가우스 X는 K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K가 되지 못하고 이제 K-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KX가 K의 좌극한으로 갈 때 여기가 가우스 EX가 EX-2K-2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2K-2가 아니고 그냥 K의 좌극한이니까 얘가 2K가 되지 못하고 2K보다 하나 작은 2K-1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극한 쪽은 내가 구해놓은 이 친구들 넣어서 잘 써보면 K제곱 플러스 K 분의 K제곱 플러스 K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얘 2K-1하고 K-1을 요 자리에다 잘 집어넣어주면 K-1의 제곱 플러스 K, 그러니까 X자리는 그냥 K를 넣는 게 맞겠죠. 가우스가 없는 부분에는. 그 다음에 2K-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 둘이 어떻다라는 거야? 이 둘이 지금 값이 존재하니까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한 다음에 K값을 계산해주면 K값은 1이 나오고요. K값은 1이 나오고 이제 알파값도 1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우스 EX K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 K2K-2가 아니라 2K-1이다. 요거를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 플러스 알파는 값이 몇이다? 2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이미 줘놓고 함수가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요 값이랑 더해가지고 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식은 우극한만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우극한을 구하라는 건지 좌극한을 구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 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자체가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같아서 극한값이 있었으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우극한
x가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랑 x가 2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랑 각각의 값을 확인하고 그 둘이 같은지까지 보시고 걔를 요 값으로 채택을 해줄 건데요. x가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x가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gx를 먼저 봐야 되잖아. gx를 먼저 봐야 되니까 gx가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2의 우극한으로 들어오면 gx가 1로 와요. 여러분 이 함수값이 1로 들어오는데 1보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들어오네 라고 생각해서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f하고 g의 2의 좌극한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2로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 값은 2로 들어오는데 2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값을 다시 보러 가는 거지. 1의 좌극한. F에서 1의 좌극한은 몇이야? 1의 좌극한은 1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아래도 아니면 그냥 어차피 1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좌극한. 2의 좌극한은 어디로 들어와? 2로 들어올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들어왔을 때 함수 값이 1로 수렴을 하는데 그냥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은 같네 해서 이 값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x가 1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반대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fx 1의 우극한부터 따져주면 되겠지? fx가 1이 여기 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들어오는 우극한 값. 우극한 값을 보면 0으로 수렴을 해. 0으로 수렴을 하는데 0보다 살짝 위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fx가 들어오고 있구나. 해서 이번에는 g의 0의 우극한을 또 따져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g의 0의 우극한은 몇이다? 1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더해가지고 답은 2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안에 합성이 되어 있을 때 합성이 2번 이상 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값이 함수값이 몇으로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몇으로 들어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조금 작은 값인지 조금 큰 값인지 그걸 따져서 내가 합성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하고 더해서 이제 답은 몇이다? 2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4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 역시나 줘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냥 특정 값을 주지 않고 어디로 수렴하는지조차 알아내서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을 얘랑 더한 게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역시나 분모 분자 1차가 똑같이 되어 있고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면 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내가 이제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어떤 특정 상수의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4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몇이다? t 마이너스 2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얘는 1이라는 상수가 이미 빠져나와 있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긴 하지만 위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으니까 얘는 결국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은 쪽으로 들어올 때 fx 값이 몇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얘는 4로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0이 더해져 있죠. 얘가 0으로 수렴하긴 하나 양수를 달고 있으니까 얘는 리미트 이제 x가 4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fx 값이 몇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내가 이 값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저 그래프 보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1의 좌극한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1로 들어오는데 왼쪽으로 들어오면 몇으로 수렴해? 2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2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의 우극한으로 들어올 때 4의 우극한으로 들어오면 똑바로 해서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죠? 1, 마이너스 1 그래서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 전체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0번 문제는 이제 fx 안쪽이 역수, x분의 1이 되어 있고 x가 0에 플러스로 올 때 이런 값을 통해서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몇이냐고 질문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친구 x분의 1이 싫으니까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쟤를 내가 보기 좋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꼴로 바꿔줘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분의 1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x가 0에 플러스로 들어온다는 건 x가 0에 플러스로 들어온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t 입장에서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랑 똑같죠. 플러스 무한대 앞에 부호가 없어도 이제 플러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요 값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식으로 x를 전부 다 t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전부 다 t로 바꿔서 쓰면 t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주시고 x 자리를 전부 다 x분의 1을 내가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t분의 1로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x 자리에 t분의 1로 전부 다 바꿔볼게. 그럼 2-t분의 1 분의 t분의 1 곱하기 ft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상수는 뭐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t가 내가 어차피 양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똑같이 내가 처리를 하면 뭐 얘가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리미트 t가 몇으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2t-1 분의 2t-1분의 ft 마이너스 t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가 몇이래? 얘가 4라 그랬어. 얘가 4라 그랬다는 건 다른 건 모르겠고 ft, t가 무한대로 갈 때 ft가 최고차 항의 개수끼리의 b가 4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ft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t까지 잘 안고 4로 비율이 나오게끔 해주려면 얘가 9t 머시기가 돼서 9t 마이너스 t를 했을 때 8t 이렇게 나와야 얘랑 약분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ft란 내가 9t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뭐 몇이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t에 관한 1차는 확실해. t에 관한 1차면서 t의 뭐가? t의 개수가 9라는 건 확실하고 뒤에 알파인데 알파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상수라고 생각을 해.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 왜냐면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뒤에 상수가 있을 때 상수가 어차피 사라져서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t, 리미트 뭐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걸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래가지고 내가 x분의 fx 요게 몇이지?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나는 여기 t로 써놨는데 x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어차피 개념일 뿐이니까요. 문자일 뿐이니까 x로 전부 다 바꿔서 한번 써볼게. 그럼 fx는 9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자리에 리미트 몇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뭐였어? 9x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차피 x도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차피 x도 이제 숫자로 x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알파는 그냥 상수니까 이 값은 9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풀었을 것 같아. 이렇게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내가 2차가 아닌 이상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이 꼴 있죠. 이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이 꼴로 얘를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는 요거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풀 때 하는 풀이고 요 값을 내가 구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t가 x로 바뀌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x로 그냥 바꾸세요. x로 바꿔가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1분의 fx-x가 이게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x분의 fx를 만들려면 이 자리에다가 x를 나눈다고 하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곱한다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가지고 이걸 변형해서 한번 식을 다시 써보면 내가 x분의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할 거야.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곱해도 상관이 없겠지. 분모 분자에 곱하면 전체 수렴값은 변하질 않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같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2 마이너스 x분의 1 분해하고 x분의 fx, x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값이 지금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약간 관찰을 하면 요 값은 몇으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은 2로 가. 요 값은 2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가 2로 가니까 얘는 몇이 돼야 되겠어? 얘는 8로 수렴을 해야 수렴분의 수렴해가지고 4라는 진짜 수렴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x분의 fx 마이너스 1이 몇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고요? 요 값이 8로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x분의 fx라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라는 요 값은 몇으로 수렴하면 되겠다? 9로 수렴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식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막 보고 풀 때 아주 급할 때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없을 때 하는 풀이고 여러분이 서술형에서 써주실 때는 극한이 왜 극한값이 존재를 하느냐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니까 요 값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단위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fx는 몇이다? 9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 다음은 6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1번 문제는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61번하고 62번하고 같은 문제라 둘 다 풀어볼 건데 일단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의심을 많이 하고 일단 풀이를 시작하는 게 맞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발레를 찾아서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극한이 존재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성질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기억을 보시면 이제 x가 a로 갈 때 fx랑 곱이 각각 존재한대. 근데 몇이라고 알려주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건 상수로 간다는 거지. 상수로 간다는 거고 물론 0도 포함이 된 거겠죠. 그 상태에서 이러면 gx도 존재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fx랑 fx, gx랑 각각 존재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0으로 갔다고 치자. 그럼 얘도 0으로 갔어. 아 그럼 이런 경우에 gx도 과연 0으로 갈까? 라는 그런 의문인데요. gx가 존재할까? 얘도 그냥 상수로 갈까? 이런 의문인데 얘는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왜 아닐 수 있냐면 내가 fx랑 gx랑 적절히 내가 조금 식을 하나 구해가지고 발례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x야. fx가 x고 gx는 x분의 1인 거야. gx는 x분의 1이야. gx는 x분의 1인데 a가 0인 거지. a가 양수라는 말 없었으니까 0으로 보내도 상관없죠? 아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했을 때 gx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fx가 x면 이 값이 그냥 몇이 되는 거겠어? 얘가 0이 되는 거겠죠.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fx랑 gx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이미 곱이 돼서 뭐가 돼? 상수 1이잖아. 그럼 x가 0으로 가든 말든 얘는 무조건 그냥 1이란 말이야. 얘는 1로 수렴을 하는 거야. 아까는 이제 0일 때를 얘기를 해줬던 거고 지금은 이제 발례를 들어서 얘도 존재를 해. 어떤 0이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얘도 존재를 해. 1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존재를 할 때 얘도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gx를 몇으로 둔 상태예요? gx를 x분의 1이라고 둔 상태고 얘랑 존재를 한다는 거 이미 보여줬잖아. 식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랬을 때 얘가 x분의 1이야. x분의 1이고 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값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기억에서 아무리 fx 따로, fx, gx 곱한 거 따로 각각 상수값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가 하더라도 극한값이 그랬을 때 gx, 옆에 붙어있던 gx가 수렴한다는 건 내가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니디 문제들은 여러분이 잘 이제 발례를 외우신 다음에 공책에다 써서 다 외우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니까. 그 다음은 니은을 보면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동시에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얘도 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각각이 존재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거의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fx가 예를 들어서 fx는 0인 거야. fx는 0이야. fx는 0이고 그 다음에 gx가 예를 들어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달라지는 그런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가우스 x 이런 애가 있지 않을까? 가우스 x 가우스 x-1이라고 하자. 가우스 x-1이라고 하자.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x 플러스 1이라고 해. 그랬을 때 x가 a로 갈 때 fx가 그냥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수렴값이 그냥 몇이야? x 값이랑 관계없이 항상 0이잖아. 그리고 a에다 구체적인 값을 하나 넣어볼까? 구체적인 값을 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0이라고 합시다. 0으로 들어갈 때 위에도 0이라고 했으니까 0으로 들어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은 좌극하는 몇이고 좌극하는 아니다. 1로 간다고 해. 좌극한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좌극한 1로 갈 때 좌극한은 몇이 되고 좌극한은 1이 되고 우극한은 2가 된단 말이에요. 우극한은 2가 되는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그런 애야. 그래도 fx가 항상 몇이야? x가 어디로 가는지라는 별개로 그냥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수렴값도 지금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수렴값도 0이 되는 요 상태에서 일단 여기까지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이 뒤쪽을 보면 gx가 과연 존재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1이라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발례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얘는 우극하는 몇이고 우극하는 2고 좌극하는 1이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이제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발산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fx가 0이면 얘가 0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값도 0으로 수렴을 할 수 있어. 왜냐면 fx가 분자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gx는 정작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gx가 실제 어떤 값일지 몰라도 fx가 그냥 0으로 죽여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gx 값은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 둘 다 아닌데 기억하고 니은 둘 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fx가 먼저 존재를 해. 근데 그 값들이 만약에 0일 때 거의 발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값들이 0일 때. 그 값들이 0일 때 옆에 뭔가 곱해져서 걔도 수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fx가 이미 자기 자신이 0이니까 옆에 뭐가 있든지 그냥 0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각각 그러니까 이미 곱하기 전에 안에 들어있던 얘네들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얘랑 얘랑 값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얘네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존재 안에는 그냥 상수, 그러니까 상수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고 그 상수에는 0도 되고 아닌 숫자도 되기 때문에 앞에 전제에서 혹시 0일 때도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발레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은 맞겠죠?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해. gx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존재를 해.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디귿은 왜 맞을까요? 디귿은 맞는데 왜 맞냐면 봐봐. 방금 기억하고 니은하고 얘기했을 때 fx가 0으로 갈 때를 조심을 하라고 했지. 0으로 갈 때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gx가 존재를 해. 예를 들어 얘가 알파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gx, 이 알파라는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파라는 값이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구조상에서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상수,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수렴하면 이 gx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얘분의 얘가 또 존재를 해.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알파가 0이 아닌 알파야. 그럼 알파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각각 자른다고 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값을 잘 봐주시면 이게 알파분의 머식이 이렇게 나와요. 알파분의 머식인지 모르겠어. 이게 존재를 한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fx에 지금 내가 이렇게 문자 숫자를 잘 놨으면 어쩔 수 없이 fx는 알파 베타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왜냐면 gx가 분모에 있던 친구라 얘는 0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fx도 특정한 값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물론 베타가 0이어도 돼요. 0이어도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gx가 0이 아닌 게 앞에서 0이 아닌 게 보장이 되고 그러면은 fx가 이제 발산할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 fx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를 잘 보고 발레를 찾는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문제는 역시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아까 그 문제에서 이제 쓰인 개념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 각각 다 존재를 하면 더한 거가 존재를 안 하면 각각 존재를 안 하면 얘도 존재를 안 하고 얘도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더한 게 없니? 더한 것도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발레를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값이 0이라는 값이었잖아요. 0이라는 값이니까 쟤랑 쟤는 발산을 하는데 요 값은 있는 거야.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얘는 생각보다 곰방 찾아지거든요. 곰방 찾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치자. 안 되겠다. x n승이라고 하지 말고 얘는 이제 지수라고 하면 자연수만 띡띡띡띡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a가 0인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치자. x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치고 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이 존재하지 않죠. 각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이미 이 안에서 셈이 돼서 몇이 돼요?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분의 1이랑 더해서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a 값이 0으로 가든 말든 그냥 이 값은 0인 걸로 존재하는 거죠. 얘는 0이 된 거잖아. 수렴에서 0이 된 거니까 그럼 기억은 어떻다?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각각이 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덧셈을 했을 때 그게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존재하지 않다고 해서 더한 게 존재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면 뺀 것도 존재를 한대. 뺀 것도 존재를 해. 존재를 한다는 게 알파로 간다라는 거죠. 알파라는 특정 상수값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내가 저 값을 알파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가 또 존재를 한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베타라고 하지 뭐. 베타라고 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렴은 사칙연산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값이랑 요 중괄호랑 더하면 이 fx가 나오는 거고 그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아 그러면은 이 fx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상수로 수렴을 하니까 내가 fx는 몇으로 간다? 존재하지 당연히. 2분의 내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값 안에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한 거 뺄셈한 거 둘 다 각각 존재를 해. 그 값이 이제 같은 곳으로 갈 때, 단 같은 곳으로 갈 때 존재죠. 요랬을 때는 특정 산수값이니까 사칙연산에서 당연히 fx도 존재하고 gx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x가 a로 갈 때 fx랑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 gx가 존재를 한대. 그럼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이제 그 앞쪽에서 봤던 기억과 니은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왜냐면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fx가 0으로 갈 때 발레를 들 수가 있었거든요. 발레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어떤 게 추가가 됐어? fx가 0이 아니래. 아 그러면 fx가 얘가 존재를 했을 때 만약에 얘가 0이면 얘가 0을 안고 gx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f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fx도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할 거고 곱했을 때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한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gx도 어떤 값으로 존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기억이랑 니은이랑 비교를 해서 아 그럼 얘는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지금 7개 우리가 봤잖아. 7개를 여러분이 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을인데 리을이 많이 어려워요. 리을이 많이 어려운 게 얘는 발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발레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리을은 아니에요. 왜 리을은 아니냐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라고 줬어. 왜 양수라고 줬는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fx가 gx보다 항상 크대. 항상 크고 그럼 gx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fx보다 한 번도 아래쪽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gx는 항상 fx보다 크다. 그랬을 때 fx의 극한값 a로 특정 값으로 갈 때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을 비교했을 때도 이쪽 극한값이 더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발레를 찾았어요. 발레를 이제 답지 해설에도 너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서 다른 발레를 찾았는데 fx랑 gx랑 극한값만 보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내가 발레를 찾아서 여기 조금만 지우고 한번 써보면 fx랑 gx랑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a를 2라고 할 거야. A를 2라고 할 거고 X축하고 Y축 그려서 여기 2에서 쳐다보는 거지. 그랬을 때 GX라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색칠해져 있어도 상관은 없지 않죠. 상관이 있죠. 왜냐면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GX, 얘가 GX니까 GX 이름 여기다 써줄게. 여기 GX야. 얘가 GX고 그 다음에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얘 식을 써보면 여러분이 이제 식 써서 발레 들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x-2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 단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함수고 얘는 이제 x-2의 제곱에다가 앞에 음수가 붙어있는 최고차항의 음수가 붙어있는 애고 얘는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각각 전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gx는 항상 fx보다 크죠. 근데 2에서의 극한값은 얘는 몇이야? 얘도 2에서 극한값이 좌극하고 우극값 다 0이고 그 다음에 얘도 극한값이 다 0이죠. 그래서 같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을 수는 없어. 얘가 더 작을 수는 없는데 극한값이 같아질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해도 항상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얘가 크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fx가 식으로 구현되지 않고 그냥 그래프로 막 띡띡 그려줄 때도 있잖아. 그럼 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래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얘가 항상 크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 값에서 함수값을 안 가지면 극한값 자체는 어떨 수도 있는 거니까 극한값 자체는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리다라고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써드린 발레들이 여러분이 공책에다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1번 문제는 이제 무리식, 분모 분자에 다 무리식이 있는데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일단 이렇게 내가 한눈에 파악이 안 될 때는 꼴 파악부터 해야 되겠지? 내가 0 넣으면 1이잖아. 그 다음에 1이고 1에서 1 빼면 0이지. 그 다음에 분모도 1에서 1 빼니까 0 되겠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0분의 0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얘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 0분의 0꼴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할 수 있는 단위로 변형을 해야 내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분모 분자, 유리식이, 무리식이 있는 쪽을 유리화하면 되는데 분모 분자에 다 무리식이 있으니까 다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이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일단 얘의 중간에 요 부호 바꾼 거 여기다 곱해줄 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고 얘 가운데 부호 바꾼 것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니까 내가 미리 그거는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아있는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식들만 무리식을 위아래로 써줄 건데 그게 뭔 소리냐면 내가 여기다가 중간에 부호 바꾼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이미 완전 제곱식 돼서 삑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 부분에는 뭐가 남는 거냐면 1-x 제곱 요거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얘 전체 제곱하면 뭐 루트 빼고 나오는 거겠지? 1-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분모에도 여기에다가 얘 중간에 부호 바꾼 거 복부 동순 곱하면 1 플러스 x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루트 벗고 나오는 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다 뭘 구했겠었냐 이 소리예요. 여기다 뭘 곱했겠었냐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곱한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분모에다가 요거 플러스 한 거를 똑같은 걸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는 남아있겠지. 분자에는 남아있으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어차피 내가 유리화를 시킨다는 건 합차 공식을 통해서 얘를 이제 루트 벗고 나오게 만들고 나머지는 뭐 반대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건데 그럼 내가 굳이 여기 여러 번 곱해서 쓸 필요 없이 얘가 어차피 완전 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쓰고 그 다음에 잉여로 이쪽에 곱했던 거 분모에 남아있을 거니까 써주시고 여기 곱했던 거 분자에 남아있을 거니까 써주시고 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식을 많이 안 쓰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분모에 뭐가 남아? 분모에 x-1 남아. 유리학 뭐 아니야. 예. 약분까지 다 한 거야. 약분까지 다 하면 x-1이고 여기 마이너스 x-1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요. 뭐 얘는 내가 건드릴 게 없죠. 얘는 건드릴 게 없어.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 내비로 두면 돼. 왜냐면 여기는 0분의 0꼴이 아니야. 그냥 내비로 두면 상수야. 1-x제곱 플러스 루트 1-x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분자 자리에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다시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0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0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야. 곱하기 여기다 0 넣어주시면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또 1이네요. 또 1이야. 그래서 몇이야?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 극한값은 1인데 일단 동시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과정을 한번 축소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이다. 다음은 7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6번 문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이 친구 역시 다행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대로 간다고 줬고 루트 fx 플러스 x제곱분의 요 값이 4래. 요 값이 4일 때 알파 값이 몇이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위로 잘 변형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x분의 1을 곱해야 내가 저 단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x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을 분모 문자에 잘 곱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곱하면 x분의 3fx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3 앞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다가 x 분모로 나누면 루트가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미리 집어넣어 버릴게요. 미리 집어넣어 버리면 x제곱분의 f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x 안쪽으로 루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x 제곱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x분의 fx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4래. 이게 4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특정 값 일정 부분이 알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파라는 뭐 값으로 대체를 해서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은 알파라고 했고 그럼 역시나 얘도 알파일 거 아니야. 얘도 알파인데 문제는 여기가 살짝 애매한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살짝 바꿔서 이제 x분의 1 앞에다가 루트 x분의 1을 뽑아주고 거기 루트 x분의 fx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 맞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을 보면 내가 x제곱분의 f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얘를 봤을 때 일단은 얘보다 x가 하나 더 앞에 곱해져 있는 거잖아. x가 앞에 하나 더 분모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가 특정 값으로 수렴하면 루트 x로 나눈다 하더라도 x는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이쪽 요만큼의 절대값은 몇으로 수렴해? 절대값은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 안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x 곱하기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꼴이니까 얘를 보시면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알파로 전부 다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알파로 한번 바꿔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알파 숫자 다음에 밑에는 x분의 알파 그쵸? 리미트 x분의 알파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이 알파죠.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값이 4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있을 때 얘는 몇으로 가겠어? 얘는 0으로 가겠지. 얘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 0으로 가고 1 플러스 알파분의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분의 총 수렴값이 3알파인데 이 값이 몇이다? 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값은 몇이 나오냐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알파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루트 안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위가 x분의 fx니까 저 안에서 x분의 fx를 잘 저 알파로 바꿔서 써보면 얘는 결국 몇이다?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있는 숫자로 남아있는 친구들만 잘 이제 분모 분자 계산을 해주시면 4라고 수렴하니까 알파는 몇이다? 마이너스 4라고 간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다음은 8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0번 문제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가우스가 있어. 또 가우스가 있으면 우리가 약간 풀기 힘들어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우극한 좌극한 따지는 거랑은 다르게 항상 변형해야 하는 꼴이 따로 있는데요. 가우스 x라는 값은 x보다 살짝 작은 값일 수도 있고 같은 값일 수도 있지. 근데 날아가는 부분이 소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부분이 소수니까 얘는 x에서 알파가 살짝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 값은 물론 같을 수, 그러니까 x랑 가우스 x랑 같을 수 있으니까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1 미만의 값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우스 x라는 부분이 정수이긴 하잖아. 정수이긴 하니까 x에서 알파가 몇이 빠졌는지 또 미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풀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내가 이제 유리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유리화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에다가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얘랑 찍찍 없어지니까 없애주시면 되고 없애고 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얘는 분모랑 분자랑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차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얘 1차고 얘 루트 안쪽에 최고차가 2차니까 전체적으로 1차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분모 분자 최고차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면은 1차로 나누면 1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1 마이너스 x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x로 나눴다고 칩시다. x로 나눴을 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안쪽에 넣어서 쓸래. 마이너스 x제곱분의 알파 그리고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0으로 가고 얘도 0 해가지고 1 플러스 1분의 몇이다? 1에서 답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우스가 루트 안쪽에 있거나 말거나 가우스를 처리하실 때는 x보다 조금 작은 값이고 이 조금 값은 알파고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특정 아주 작은 상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뭐 x로 나눴을 때 힘을 못 쓰니까 0으로 수렴한다 해서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8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3번 문제는 fx 2차식을 저렇게 줘놨는데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2차식이구나 완전 제곱식인 2차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하라는 저 꼴을 보니까
또 F 안에 역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F 안에 역수가 들어있으면 나는 그 역수를 이제 X로 바꿔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니까 X는 0으로 수렴하겠네?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에 플러스로 들어오는 건데 뭐 0에 플러스라고 쓸게요. 0에 플러스로 들어올 때 n을 x분의 1로 바꿔야겠지. n분의 1이 x라고 했으니까 n은 x분의 1이고 x제곱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중괄호하고 f 얘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요거의 전체 제곱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니까 fx 뭐 고민할 거 없이 fx의 식을 나는 정확하게 몇인지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게 맞겠죠? 여기다 쓰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잘 대입을 해서 써주시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얘가 x제곱분해서 쭉 쓰면 3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요거 저기다 집어넣으면 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제곱분해 여기 바깥에 또 전체 제곱 한 번 더 있었죠. 요걸 헷갈리면 안 되고 9x제곱 플러스 1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리미트 x가 몇으로 가고 있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선 약간 0분의 0꼴이긴 한데 정확하게 꼴 파악이 안 되니까 x제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x가 0의 플러스로 들어올 때 그럼 9x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4차니까 4차 이제 2차로 나눴을 때 2차로 떨어져야 되니까 전개했을 때 2차로 나오게끔 잘 차수를 조절을 해주시면 x제곱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묶었을 때 x로 한 번만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국 x를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144가 나오겠죠. 12의 제곱만 남게 되니까 x가 0으로 가면 그래서 수렴값은 144다 해가지고 몇 번? 아니 14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4번 문제는 이제 80번이랑 똑같이 가우스 안쪽에 x가 들어있으면서 극한값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가우스 안쪽에 단독으로 x가 들어있을 때랑 3분의 x가 들어있을 땐 약간 조작을 다르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가우스 3분의 x는 이제 정수로 어쨌든 나올 거니까 n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x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3n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n보다 조금 큰 값으로 들어왔으니까 얘가 이제 n이 떨어져 나오고 정수 부분은 n이 나오고 그다음 뒤에 어떤 소수가 있을지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알파는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다음에 그럼 3분의 x 가우스 3분의 x는 내가 그냥 n이라고 하고 문제를 푼 거니까 요쪽씩만 잘 조작을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n이라고 뒀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n 값도 무한대로 가고 있겠지. 그래서 저 식을 내가 n으로 바꾼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 잘 변형을 해주시고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리미트 하고 일단 x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그냥 써놓고 x자리에 3n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x자리에 3n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알파 분의 6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는 전부 다 x랑 관련 없는 n으로 바꿨으니까 x가 아닌 n으로 바꿨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만 예쁘게 쓰면 n 값이 몇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알파분의 6n이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역시나 알파는 몇이야? 알파는 상수야. 알파는 굉장히 작은 상수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답이 나오겠죠. 한 번만 더 n으로 나눠줄게요. n으로 나눠주면 3 더하기 n분의 알파 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n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n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수렴값은 몇이다? 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8번 문제는 이제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꼴 파악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겠다? 통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분 잘해서 이제 얘가 어쨌든 결국 계산을 해가지고 수렴하는 답으로 나오니까 수렴값이 되니까 x-2를 분모 분자가 이제 잘 소거가 돼 0인자가 소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보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x 플러스 a 곱하기 b가 곱해지고 누구에서 누가 빠져? 얘에서 얘가 빠지는 거지. 근데 x가 먼저 오게끔 내가 잘 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도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다시 말해서 x-2라는 이 1차식을 분자가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반드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몇이 되면 되겠다? 요 값이 2가 되면 되겠다 해서 a랑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로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로 바꿔서 풀고 얘가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약분해주면 결국 몇으로 바뀌는 거냐면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a 곱하기 b 분의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이 값이 9가 되면 될 것 같아. 이 값이 9가 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자리 2를 실제로 대입을 하는 거야. 2 플러스 a 곱하기 b가 몇이 돼야 돼? 얘가 9가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이어야 된다? 이거 2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a, b가 또 이 사람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몇이고 a 값은 1이고 b 값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 곱하기 3 해가지고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왠지 애들이 통분을 안 해가지고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답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2번 문제는 이제 역시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0이다. 0을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하네. 그래서 만족시키는 AB에 대해서 앞에 X를 다시 곱해줬을 때 요 값이 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문제죠. 요게 P분의 Q. 요게 P분의 Q인데 P 플러스 Q가 몇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이제 유리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꼴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0이 되는 그러니까 최고차랑 내가 분모랑 분자에다가 잘 무리식을 곱해가지고 얘가 A, B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하나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완전 제곱식에서 완전 제곱식 빠질 거니까 그거까지 잘 계산을 해서 써보면 4 마이너스 a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2하고 1 마이너스 ab 하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에다가 제 중간에 부호 바꾸네 곱해주면 루트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0이래. 요 값이 0이라는 건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야? 분모의 최고차가 1차. 1차에서 총 1차란 말이야. 총 1차인데 얘분의 분자를 계산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이 위에 있는 분자 쪽이 1차까지는 힘을 못 쓴다 이 소리야. 1차까지 없다 이 소리야. 상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얘가 0으로 수렴을 하려면 A가 뭐라고 했으니까 A가 상수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었으니까 0이 됐겠죠. 0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파악을 하는 게 A는 0보다 컸다. A는 0보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음수였으면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했을 거거든. 근데 A가 0보다 큰 양수니까 얘랑 빼가지고 0이 됐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보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 루트 벗고 나오면 최고차가 2x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도 2여야 돼요. A도 2여야 돼. 일단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게 0이어야 되니까 요 값도 몇이어야 되고 요 값도 0이어야 되고 여기까지도 애가 죽어줘야 1차분의 상수인 0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4-a제곱이 몇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되고 1-ab도 몇이어야 돼? 요것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내가 판단을 했지. 아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 아니어야 되니까 a 값은 양수에서 a 값은 2고요. 그 다음에 1-ab가 0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a 값, b 값 다 구해냈으니까 여기 내가 지금 유리화 한 것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얹어가지고 요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값은 2였고 b 값은 2분의 1이야. 근데 앞에 x를 추가를 해가지고 곱해줬어. 이 사람이 곱해줬으니까 제가 3차식, 제가 2차식, 얘가 1차식 이렇게 되겠죠. 얘가 1차식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값은 다시 대입을 해서 한번 써보자. 일단 최고차항은 없어요. A가 2니까 최고차항 없고 얘도 없어. 근데 B가 내가 2분의 1이라고 알아냈으니까 1-B제곱은 4분의 3이 됐겠죠? 근데 옆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그대로
분모의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겠지. a가 2고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전히 x는 몇으로 가고 있어? 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데 요 개수비 크게 계산 안 할게요. 그럼 2x 4x분의 4분의 3x야. 그럼 몇이다? 16분의 3으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p 플러스 q 이 사람이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그 값은 19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9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7번 문제는 분모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두 극한값을 줘놓고 얘네가 각각 수렴을 한대. 진짜 수렴을 한대. 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fx가 되게 많은 식들이 될 수 있어. fx는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맞춰줄 수 있는 fx는 인수를 계속 곱하기만 한다면 계속 커져서 엄청나게 많은 다항식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사수가 낮은 식을 gx라고 했을 때 g3이 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x가 1로 갔는데 얘가 0으로 가고 있잖아. 만약에 fx가 0이 아닌 다른 상수, 뭐 3이었다고 치면 0분의 3으로 지금 다가가는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한대. 그 말 자체가 얘나 내가 종합을 해봤을 때 fx는 어쩔 수 없이 분모에 있는 저 0으로 가는 이 값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x-1이라는 인수랑 그 다음에 x-2라는 얘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2라는 인수 두 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다 추가로 어떤 다른 항이 들어있는 이제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그런 식인데 이 fx 봤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값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을 때 5값 하나 해서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될 건 그냥 이 2차식 안에서 끝날 수도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상수만 띡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x-1, x-1 지워지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 건데 일단 저렇게 해놔. 그럼 a가 1인 거잖아? 그럼 이게 1이 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보면 x-2 지워지고 x에다 2 넣으시면 1 곱하기 1인데 5가 안 되네요. 5가 안 되니까 일단 옆에 곱해지는 식은 상수는 아니야. 상수는 아니고 하나 높여보는 거야. 상수 0차는 아니고 1차로 한 차수 높여보는 거지. 그러면 1차로 ax 플러스 b.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따질 수 있는 1차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신 다음에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되겠지. 왜냐면 요거랑 요거만 맞춰주면 되니까 모르는 이제 미지수 2개만, 변수 2개만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니까 개수 2개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 b 안에서 끝날 거고 여기서 봤을 때 일단 x-1, x-2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2차 확보에 추가로 그냥 상수항 하나로 될지 아니면 1차식을 곱해야 될지 최저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1차 곱해서 될지를 판단을 하는 건 일단 상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왜냐면 그럼 너무 쉬워지니까 ax 플러스 b라는 이런 1차식을 옆에다 곱해가지고 a값이랑 b값이랑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기가 2차식, 3차식, 4차식 계속 가도 상관은 없으나 이 사람이 지금 차수가 가장 낮은 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최소차 이제 0차에서 하나 올라가서 1차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넣어봐.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 x-1 했을 때 x가 1로 가고 있을 때 얘랑 약분해가지고 x자리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식이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가 몇이다?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역시나 이번에는 요 식을 들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몇으로 바뀌겠어요? x-2로 바뀔 거고 x가 2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x-2 이렇게 약분된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주시면 여기 1 되고 1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되겠지. 2a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값은 또 5라네? 그럼 요거 연립 1차 방정식만 예쁘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a 플러스 b 값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값은 5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여기 빼주면 a 값은 몇이라고 나와? a 값은 4라고 나오고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1차, 여기가 1차는 안 되고 그 다음 낮은 차수가 여기 0차는 안 되고 그 다음 낮은 차수가 1차니까 그럼 fx 중에 가장 낮은 식인 gx는 어떤 식이라고 하면 돼? gx는 1하고 2는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4x-3만 곱해져 있는 최종 공정으로는 3차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렇게 구했으면 G3 값은 몇이야? G3 값은 넣어서 예쁘게 계산만 해주면 G3 값은 18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8번 문제는 이제 fx가 이런 관계식 갔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gx가 갑자기 fx-f-3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값이 몇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진짜 조작하기가 약간 기상천외하죠. 기상천외하기 약간 어렵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위로 바꾸려면 조작을 이제 내가 어떤 항을 뺐다 더했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과정은 미분에서 쓰이는 과정이거든요. 미분에서 쓰이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서 앞에서 살짝 당겨서 나온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시고 아 요걸 나중에 이제 3단원 4단원 가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1번 힌트 중에 하나는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앞에 문제를 지금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 fx-x제곱이란 이 분자에 있는 전체 식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3 인수를 이제 없애주고 그 다음 뭔가 수렴을 해가지고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fx-x제곱을 쓰기가 조금 벅차니까 일단 x자리에 -3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f-3,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3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겠지? f-3, -9는 0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그래서 f-3은 9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준 것 중에 f-3 쪽을 내가 9라고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9라고 바꿔서 한번 쓸게요. -9라고 바꿔서 썼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 더 얻어갈 것도 없고 fx의 차수를 지금 알려주지를 않았네요. 알려주지를 않았고 fx 뭐 다항식이란 말을 줬는데 식을 작성하면 절대 안 돼. 식을 작성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준 저 수렴하는 단위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몇이네 이렇게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몇이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은 적절히 잘 조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fx랑 뭐 x제곱 요 정도 들고 있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수렴 단위가 저만큼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gx를 바라보실 때 여기 gx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gx를 fx로 뭐해서 변형을 해서 식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바꿔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은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9분의 이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fx의 전체 제곱이 하나 들어가고 -9fx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fx의 제곱은 있어. fx의 제곱은 있는데 뭔가 뒤에 -x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x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를 보고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요. 얘를 쭉 늘려서 무슨 조작을 할 거야. 내가 무슨 조작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 저기에 요 식에다가 -9를 곱했다고 치자. -9를 곱했다고 치면 -9fx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단위가 필요하니까 -9를 곱했을 때 플러스 9x제곱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가 살짝 플러스 9x제곱을 곱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9x제곱을 곱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9x제곱을 곱하면 뭔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9x제곱을 플러스를 했다가 빼볼까? 뭐 요 정도의 생각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아무 일이 없었던 거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걸로 바뀌니까 근데 9를 그냥 냅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x가 지금 -3으로 갈 때 f-3이 이제 9니까 그러면 어차피 x가 -3으로 가고 있는 거 내가 요 자리를 뭘로 바꿔볼까? 요 자리를 fx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생각이 쉽진 않지만 이제 3, 4단원에서 쓰이니까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보면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갈 때 -3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일단 9 가지고는 뭔가 되는 게 없었으니까 fx, 그러니까 x제곱 fx를 더했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적절히 뺐다가 더했다가 하셔도 되고 더했다가 뺐다가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뺐다가 더하는 게 이 수렴 단위로 맞을 것 같아서 뺐다가 한번 더해볼게. fx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요거 fx x제곱을 바꾸기로 했잖아. x제곱 fx를 빼. 그 다음에 내가 내 맘대로 뺐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x제곱 곱하기 fx로 했다가 뒤에 뭐가 남아있었죠? 9fx가 남아있었네?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을 했어요.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거죠. 이 흰 부분까지랑 똑같은 거니까 일단 아무 일도 없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분모에 뭐가 있었어?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었지.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적절히 잘라가지고 식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바꾸는 게 나으냐면 내가 누구누구 묶는 게 더 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한번 식을 변형해가지고 써볼게요. 식을 변형해서 써보면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써야겠다.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을 때 x 플러스 3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서 썼고요. 그 다음에 fx로 뭐 했어? fx로 난 얘를 묶어볼 거야. 이 친구를 묶어볼 거야. fx로 묶어보면 fx로 묶었을 때 fx가 하나 남아있었고 f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은 fx 동일하게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엔 뒤쪽은 fx로 묶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색깔 다른 애들끼리 적절히 묶어가지고 수렴단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다시 바꾸는지 한번 보시면 요만큼을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서 수렴 단위가 x 플러스 3분의 요만큼 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보기 쉽게 내가 한번 다시 바꿔볼게. 얘를 보기 쉽게 다시 바꿔주시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옆에다가 수렴 단위가 아니지만 x-3분의 뭐가 곱해져 있었던 거야? fx가 이렇게 잘 곱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밑에다 쓸게요. 이쪽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 요 밑에다 쓰면 리미트 플러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랑 x제곱 마이너스 9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약분이 돼요. fx 끝.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이 몇이었어? 요만큼 값이 내가 4라 이 사람이 4라고 줬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6분의 9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가는 얘네들은 그냥 대입해서 써주시면 돼요. 요만큼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단위였고 그게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4라고 통으로 쓰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써서 약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f 마이너스 3은 몇이라 그랬어? f 마이너스 3은 이제 9라고 했지. 9랑 얘랑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결국 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9인데 이 값은 3이죠. 그러니까 답은 3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답 구하는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식을 왜 x제곱을 뺐다 더하냐 그 힌트는 전체 틀에서 한번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뺐다 더했을 때 두 개씩 묶어가지고 수렴 단위로 바꿔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f가 마이너스 3이 9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연속성 때문이거든요. 연속성 때문이에요. 다항함수는 연속이야.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얘는 극한값이 아니야. 얘는 극한값이 아니고 그냥 x에서 마이너스 3을 딱 넣은 그 함수값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내가 극한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수값을 썼냐면 다항함수라고 했어.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다항함수라는 말을 줬으니까 내가 연속성을 알고 푼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상이기도 상이지만 좀 너무 앞쪽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미분의 정의도 좀 들어가 있고 연속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뒤에서 이런 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것도 암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10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3번 문제 여전히 이제 극한이긴 한데 도형을 이용한 극한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절대 얘를 계산하기 귀찮다고 눈으로 이렇게 띡 해가지고 얘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그러니까 결국 이 ft를 t에 관한 식으로 잘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y절편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얘는 뭐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점과 점 사이 여기 원점 지나는 거 딱 보이잖아. 원점 지나고 이 사람이 요 점을 그냥 딱 줬어. t로 쓰라고. t, et제곱이라고 쓰라고 줬기 때문에 얘랑 얘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t분의 2t 제곱 나와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한번 써보시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2t가 되면서 뭐 t, t제곱 지나고 2t제곱 지나고 있긴 한데 0,0도 지나니까 그냥 2tx라고 내가 쓸 수가 있겠죠?
etx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뭐 x 붙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면 기울기가 et인 것만 알고 있었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얘랑 서로 수직이죠. 그럼 수직이면 이 노란색 직선이랑 이 빨간색 직선이랑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빨간색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t, 2t 제곱을 같이 지나고 있으니까 한 점 대입해가지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렇게 쓰신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이제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 뒤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여기 식을 잘 써놓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y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y 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자리에 0만 넣어가지고 이 값을 이제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값은요. t가 몇으로 갈 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가 얘였으니까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t가 어차피 0으로 가면 옆에 2분의 1인 상수라가 남았으니까 이제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얘는 얘가 이렇게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0에 달라붙을 때 이 값이 절대 0으로 가지 않아요. 2분의 1로 수렴만 돼. 그거는 뭐 그림으로 내가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식을 잘 써야겠다. 뭐 그림만 보고 이제 어려운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식을 잘 써야겠다 생각하시고 직선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렴값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해서 답은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